수열의 합 유형 중 제일 중요한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정말 중요한 유형이야.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보자마자 개념 빡.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이게 개념이야. 자,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은 수열로서의 또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있고 2차 함수로서의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있다 그랬지? 지금 이 유형이 딱 그러해. 둘 다 가능한 유형이고 둘 다 알아야 하는 유형이야.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근데 이건 뭐냐면 수열로서의 접근을 얘기하는 거야. 수열로서의 접근. 자, 무슨 말이냐?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 문제 봐볼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래. 써볼게.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 더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러한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자, 뭐래? 합의 최소래.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래.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래.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봤을 때. 아, 이거 이 개념 선생님이 그 개념 두 개 있다 그랬다.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혹은 2차 함수. 문항 표현 봤을 때 반응 나와야 돼. 자, 보여줄게. 지금 이런 수열이잖아. 그러면 합의 최소를 얘기한다는 건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가 S1이지. 마이너스 22. 여기까지 더하면 S2지. 마이너스 40. 여기까지 더하면 S3지. 마이너스 54야. 여기까지 더하면 S4지. 마이너스 64야. 맞아? 이제 합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그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작아지는 순간이 있다가 그 최소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더하면 더 작아져, 커져? 여기까지 더하면 더 작아져, 커져? 더 작아졌지? 이거 더하면 작아져, 커져? 커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합의 최소라는 건 어디까지? 마지막 음수. 마지막 음수까지 더하면 그게 합의 최소라고. 결국 합의 최소는 언제 생겨? 마지막 음수까지의 합이라고. 마지막 음수까지의 합이. 지금은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마지막 음수를 직접 써가면서도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써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수열이 너무 길면 손으로 써가면서 보지 못할 거 아니야. 너희는 찾아줘야 되는 거야. 뭐를? 마지막 음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지금 다시 손으로 써서 6번째 항인 게 보이지만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음수가 6항이니까. 따라서 S6이 최소인 거야. 6번째 항이 마지막 음수라고. 그래서 S6은 공식질 하든가. 근데 난 이렇게 할래. 얘네 둘이 더한 거에 3배 하면 되겠지? 그치?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거랑 같을 테니까. 여기서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수열로서의 접근을 본 거야.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야, 합의 최대를 물어봤으면 마지막 양수 구하는 거겠지. 마지막 양수까지 더했을 때까지 제일 클 때니까. 알았냐? 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수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항상 2차 함수로서 보는 접근도 있다 그랬어. 자, 요거 보고 합을 만들 수 있겠지. SN은 요거 보고서 또 2분의 n 곱하기 너무 속상한 일이다. 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 어떻게?
공차가 4니까 일단 2n제곱. 왜 그렇지? 2분의 d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시작이. 그리고 더하기 거시기 n 있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2n제곱 봐가지고 더하기 거시기 n 있을 텐데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2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4 있겠네. 이게 S에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 가르쳤어. 자, 이게 SN이야. 근데 뭐 구하자 그랬다고? 최소. 그려. 이 참수잖아. 그려. 2n. n-12. 여기 0, 여기 12. 최소 어디서 생겨? 6일 때 생기네. n이 6일 때네. 최소. 6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 말 그대로 S6이 또 답인 거잖아.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 자,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수열로서 이 개념으로 풀 수도 있고 함수로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명심해둬라. 첫째. 아니 뭐 첫째라기보다는 하나 꼭 명심해 두셔. 수열을 함수로 풀 때는 주로 등차수열의 합이 그렇기는 한데 뭐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해. 대부분이 등차수열의 합을 함수로 풀 때 말하는 거겠지. 수열을 함수로 풀 때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을 유념해야 돼. 자, 뭔 말이냐 이게. 자, n이 6일 때 최소된다 그랬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문제 풀어서 상황을 봤더니만 여기 0이고 여기 2분의 7이래. 아니 그냥 7이래. 자, 여기 7이래. 이러면 여기 2분의 7이지. 그러면 n이 2분의 7일 때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2분의 7일 때 최소라고 못한다고.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 정의역이 자연수라니까. 2분의 7은 못 넣지만 2분의 7 말고 그 옆에 3이 있겠지. 그 옆에 4도 있겠지. 지금 내가 예를 든 상황은 3일 때랑 4일 때랑 함수값이 같겠네. 그러니까 n이 3 또는 4일 때 그럴 때 최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만약에 얘가 뭐 2분의 7이 아니라 뭐 2분의 7점 몇이었어. 그러면 이제 틀어지겠지? 딱 가운데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4일 때가 최소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냐?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거. 요거 함수를 풀 때는 항상 주의해 줘야 돼.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대따기도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보셔라.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개념으로도 풀어보시고 함수 식으로 만들어서도 해보시고. 봅시다. 같이 해보고 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할 거야. 계속해서 잘 듣도록 해. 자, 일단 이 문제는 SN의 최대값이라는 결국 뭐 물어보는 거다? AN의 마지막 양수. 마지막 양수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 양수가 요 공차를 10번 더했을 때까지가 양수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야? 마지막 양수 A11. 그러니까 11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값은 A1부터 A11까지의 합이다.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항의 개수 홀수계네.
그러면 중앙은 A6일 테니까 A6 곱하기 11 해주면 되겠고, A6은 11 곱하기 21 마이너스 10일 테니까 110이 답이 되겠네. 아니네, 121이지. 맞아? 야, 순간순간 이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이게 디테일이다. 순간순간. 자, 그런데 식으로도 해볼까? SN은 마이너스 n제곱부터 박아주고 1 넣어서 21 돼야 되니까 22n 되겠네. 그럼 위로 블록하지 이번엔? 0이랑 22겠네? 11. n이 11일 때 최대네. 맞아?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뒤로 가서 146번 같이 가볼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의 연속이니까 잘 듣고 잘 필기도 해두시길 바란다. 자, 문제 보니까 첫째 항이 112,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N에서 너무나 중요한 멘트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의 값이다. 그때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S8이 최대다. 지금 여기서 SN의 최대는 S8이다 이 말하는 거잖아.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하는 말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네 라고 판단 들었을 때 얘네의 반응은 두 개라고. 수열로 풀 거냐 2차 함수로 풀 거냐. 자, 수열로 풀 거라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지. S8이 최대면 마지막 양수가 A8이구나 라고 반응하면 되겠고, 식으로 풀 거라면 2차 함수 식으로 풀 거라면 여기서 축이 n이 8이구나 라고 반응하면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풀어볼게. 마지막 양수가 8번째 항이구나 라는 거 잘 들어, 집중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마지막 양수가 A8이구나 라는 거 어떻게 푸는 건데, 마지막 양수가 A8이다. 오케이, 이해는 됐는데 이거 어떻게 답낼 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답내는 방법은 A8은 양수인데 A9는 음수라고 두는 거야. 이게 마지막 양수가 A8이다라고 두는 방법이야. 머릿속으로 이해 말고 구체적으로 거는 조건이라고. 이게 A8이라는 건 112 더하기 7D일 거고 이건 양수고, A9라는 거는 112 더하기 8D일 테니까 이건 음수라고. 얘를 풀면 돼. 이걸 풀면 D가 나오겠지? D가 마이너스 7분의 112보다는 크고, 그치? 마이너스 8분의 112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70에다가 42니까 76, 40이니까 마이너스 16이잖아. 그럼 얘는 뭐냐 이제 80에다가 30이니까 14지. 자, 이 사이에 들어있는 거 D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자, 이 문제 수열로서의 풀이, 즉 마지막 양수 개념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게 된다고. 그럼 다시 함수로서의 풀이를 해볼까? n이 S8이 최대되니까 이게 축이 8이라는 얘기잖아 라고 하면 이제 벌써부터 틀리는 거야. 왜? 내가 앞에서 그랬잖아. 수열에서의 정의역은 자연수야. 그래서 아니
축이 8이면 당연히 최대 맞지. 근데 그거 아니면 8일 때가 최대인 상황이 때려 죽여도 없어? 아니라고. 여기가 8.5면 8일 때랑 9일 때랑 동시에 최대야. 축이 8.5여도 8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값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동탄은 없다는 얘기야. S8이 제일 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면 축이 8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생겨서 8이 더 가까운 거라고. 8이 여기 있으면 9는 여기 있는 거고. 오케이? 혹은 8이 여기 있으면 7은 여기 있는 거고.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지. 그 얘기 뭐라고 근데 벌써 케이스가 두 개로 갈리잖아. 여기가 8이고 이거보다 좀 더 떨어져서 9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사실 하고 보면은 이건 뭐야? 8과 9 사이가 축보다 크다 라고 반응하면 되고 8이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7과 8의 중간이 축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축이 이 조건 만들려면 축이 7과 8의 중간보다는 크고 8과 9의 중간보다는 작다 라고 하는 거야. 축이. 선생님 지금 축이 없는데 그래서 미지수로 둬보자. 자, 첫째 항이 112라고 했으니까 에이 됐어. 그냥 안 하네. 풀 거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뭐 SN은 뭐라고 둘 거 아니야. 뭐 AN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 나온 거 가지고 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얘 가지고 풀어주면 이제 나온다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다 얘기했어. 어차피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왜? 이게 압도적으로 쉬워. 이렇게 푸는 게. 알겠니? 나는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항상 이게 좋냐고? 아니야. 이런 상황은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개념이 훨씬 쉬워. 또 두 번째는 항상 축이라고? 아니라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수열에서의 정의역은 자연수니까. 자, 이제 넘어와서 하나 더. 자, 이번엔 149번 볼 건데 이 문제도 아주 전통적인 문제야.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의 합이 SN인데 자 여기 이 표현 이 표현은 아주 전통적인 표현이고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야. 등차수열에서 저 표현이 나왔다. 함수로 풀어라. 이런 말이야. 등차수열의 합에서 이 표현 나왔다. 함수로 풀어라.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그 수열로 풀지 마라. 함수로 풀어라. 그럼 이쯤에서 너희는 선생님 얘는 수열로 푸는 게 좋고 이 개념으로 푸는 게 좋고 얘는 저 함수로 푸는 게 좋은 거야? 뭐 상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딱 정해줄게.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이 표현 말고는 다 수열로 풀어.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개념으로 풀어. 딱 이 표현만 함수로 푼다라고 기억해. 그 외에 실력이 좀 더 올라가면 그때 가서 더 할 얘기고 지금 우리는 딱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지금 함수로 풀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야 함수로 푼다라고 했을 때 SN은 뭐라 그랬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 그랬지. 그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어때? 상수항이 없으니까 항상 어때? 원점을 지난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했잖아. 계속 둘 중 하나로 그렸다고. 상수함이 없으니까 항상 그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개념 하나 더 짚고 갈 거야. 이거에 등차수열의 합을 가지고 함수로 풀라 그러면은 뭐라고? 상수함 없기 때문에 항상 원점 지난다고. 그럼 원점 지나는 2차 함수가 생겨 먹을 수 있는 건 이거지. 그런데 어디만 봐? 자연수 쪽만 봐. 정의역이 자연수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야. 등차수열의 합을 가지고 함수로 볼 때는 이 넷 중 하나의 모습이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야? 등차수열의 합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초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라는 얘기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첫 바다도 음수고 계속해서 더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 계속 커지고만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첫 바다 양수고 공차도 양수란 얘기야. 처음도 양수고 더하는 것도 계속 양수니까 계속 커지기만 할 거 아니야. 합이. 그런데 이렇게 생기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일단 아래로 블록한 거 보니까 공차는 양수인 거지. 그런데 음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초항은 음수지 그러면. 처음에는 음수였는데 어느샌간 양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자, 다시 한번. 등차수열의 합 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생겼다고? 이 넷 중 하나의 모습이야. 근데 문제 낼 거면 얘로 내겠지. 이건 좀 썰렁하니까. 근데 이 넷 중 하나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초항과 공차로 판단한다고. 초항과 공차. 다시 봐서 여기 와서 이거 뭔 얘기하라고? 함수로 풀란 얘기라고. 2차 함수잖아. 그런데 2차 함수가 3 넣었을 때랑 8 넣었을 때랑 같대. F3이랑 F8이랑 같대. 2차 함수인데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축 얘기하는 거지. 축. 3 넣었을 때랑 8 넣었을 때랑 같다. 3 넣고 계산하고 8 넣고 계산해서 같다라고 두는 거 아니야. 2차 함수가 이렇다는 얘기는 축 얘기하는 거야. 축 얘기하는 거야. 축. 그래서 함수로 풀라는 거야. 이 말은 축이 3 더하기 8의 중간이다.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 반드시 원점을 지날 건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 초항이 마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아볼로 생긴 거야. 그지? 이렇게 생겼던 거고 축이 어디라고? 3과 8이라고. 3과 8의 중간 축이 2분의 12. 야, 이렇게 생겼는데 축이 2분의 11이래. 그럼 여기 몇이야? 11. 야, 그러면 SN 다 나왔네. 0이랑 11이 절편이잖아. 다만 대가리는 모르지. 그치? 최고차항은 모르지. 그리고 그 최고차항을 뭘로 찾으라는 거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라는 걸로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S1은 마이너스 10A니까 이게 마이너스 4다. 초항이 아니고 A는 5분의 2다. 그래서 SN이 5분의 2N 곱하기 N-11이다. SN의 최소값은 여기다가 2분의 11을 넣고 계산하는 거겠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합인데 요 표현 딱 보는 순간 함수로 푸는 거고. 그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지.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함수로 그리라는 얘기야. 그거 어떻게 생겼다고? 원점 지난다고 원점. 원점 지나서 이 넷 중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 축이 2분의 11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든 해서 여기가 2분의 11이라는 얘기라고. 그런데 초항이 마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만 하겠네. 그러니까 바로 절편이 하나 나오면서 식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